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그리고 진짜 당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프리드리 니체입니다. 그는 44세라는 젊은 나이에 정신적 붕괴를 겪었고 55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100년이 넘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때립니다. 특히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당신에게 말이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할 그 무엇이다. 이 말을 20대에 들었을 때와 50대에 들었을 때의 무게감이 같을까요? 오늘 이 시간 니체가 우리 중년들에게 전하는 7가지 인생 수업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수업, 진짜 나는 언제 시작되는가? 내가 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되어라. 니체의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인데 뭘 더 되라는 거지? 하지만 50살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남들이 만든 나였다는 것을요. 회사에서의 나, 가족에서의 나, 사회에서 기대하는 나. 이 모든 것들을 벗겨내고 나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되기 전에 죽는다. 섬뜩한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남들의 기대라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대, 심지어 우리 자녀들의 기대까지. 그런데 중년이 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코트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니체는 이를 두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할 그 무엇이다. 여기서 극복이란 자신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나를 발판 삼아 진짜 나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업, 고통은 선생님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을 니체가 했을 때 그는 이미 극심한 두통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책상 앞에서 나온 철학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피어난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사업이 망했던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순간, 건강을 잃었던 순간.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고통을 견뎌낸 지금의 당신은 예전의 당신보다 더 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를 깊은 고통만이 정신의 궁극적 해방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리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것들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둘째,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고통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해주는 마법사입니다. 사소한 것들에 매달렸던 우리를 깨우쳐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고통을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라. 고통을 스승으로 삼아라. 이것이 니체가 우리 중년들에게 주는 두 번째 수업입니다. 세 번째 수업, 시간의 주인이 되어라. 과거와 미래는 없다. 오직 현재만 있을 뿐이다. 중년이 되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빨라집니다.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고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현재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거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그냥 흘려보내버리죠. 니체는 이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영원히 반복될 것처럼 살아라.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만약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아마 정말 중요한 것들만 하려 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미뤄뒀던 꿈을 실행에 옮기려 할 겁니다. 반대로 오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최고로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중심적 삶입니다. 50대가 넘어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한함의 자각입니다. 20대, 30대에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썼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니체는 말했습니다. 시간은 강물과 같다. 한번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멀티태스킹을 멈추세요. 한 번에 하나씩 온전히 집중하세요. 둘째,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감사는 현재를 붙잡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네 번째 수업, 고독의 힘. 고독할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모순처럼 들렸습니다. 고독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중년이 되어서야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독을 외로움과 혼동해 왔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타인을 갈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스스로와 대화하고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죠. 니체는 또 말했습니다. 친구는 고독의 해독제가 아니라 고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깊은 우정이나 사랑은 언제 시작됩니까?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려 할 때일까요? 아니면 서로의 고독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일까요? 중년의 우리에게 고독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거나 독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연로해지셨고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어느 순간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나는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하지? 하지만 니체는 이런 시간이야말로 인생의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고독한 시간에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남들의 의견, 사회의 소음이 사라진 조용한 공간에서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고독의 기술을 배우세요. 커피 한 잔과 함께 아무 계획 없이 앉아 있어 보세요. 스마트폰도 책도 없이 그냥 자신과 함께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점차 그 시간이 소중해질 것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섯 번째 수업, 내 안의 별을 찾아라.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마음속에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한다. 이 말만큼 중년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 있을까요? 50대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건 글쎄, 나이도 있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 하지만 니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창조의 시간이라고. 왜 그럴까요? 첫째, 우리는 이제 충분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인생의 달콤함도 쓰라림도 맛보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창조의 원료가 됩니다. 둘째, 우리는 이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졌습니다. 20대, 30대에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주저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의 유한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마음속에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혼돈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현상 유지에 대한 불만,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은 충동,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갈망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복잡하신가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시나요? 그것이 바로 혼돈입니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당신만의 별이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체는 또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사상은 가장 높은 기쁨처럼 늦게 온다.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오는 깨달음, 창조, 성취는 그 깊이가 다릅니다. 젊었을 때의 성공이 외부의 인정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의 성취는 내면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 새로운 별이 무엇일까요? 미뤄두었던 취미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 창작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준비된 후에 시작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한 별들이 수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번째 수업, 진짜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질 의지를 갖는 것이다. 젊었을 때 우리가 생각한 자유는 무엇이었나요? 아마 구속받지 않는 것,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진짜 자유는 다릅니다. 진짜 자유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힘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자유는 외부의 제약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 습관,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란 걸요. 나는 너무 늙었어. 이제 와서 남들이 뭐라고 할까?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진짜 감옥에 가둡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두려워한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자유는 편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기꺼이 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중년의 자유는 젊을 때의 자유와 질이 다릅니다. 젊을 때의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였다면 중년의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다. 부모로부터의 자유, 사회의 기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위한 자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타인의 승인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도 하나의 경험입니다. 셋째, 완벽하지 않은 모습의 나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니체는 이를 너 자신이 되어라라고 요약했습니다. 진짜 자유는 남들과 다른 나를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용기입니다. 7번째 수업, 사랑의 새로운 의미.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중년의 사랑은 젊을 때의 사랑과 어떻게 다를까요? 젊을 때의 사랑이 소유하고 싶은 충동이었다면 중년의 사랑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바뀔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랑하느냐이다. 잘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속박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내 편의를 위해 상대방의 성장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조건 없는 이해입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 부모,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재정의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입니다.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아이가 아니라 존중해야 할 어른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두 개의 고독이 서로를 보호하고 경계를 맞대고 인사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표현이죠.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돌보는 것,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니체의 7가지 인생 수업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진짜 나 되기, 고통을 스승으로 삼기, 현재에 충실하기, 고독에 힘 기르기, 내 안의 별 찾기, 진정한 자유 누리기, 그리고 성숙한 사랑하기.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당신의 속도대로 해나가면 됩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페이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중년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당신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도전을, 새로운 의미를, 새로운 기쁨을.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니체의 말처럼 내가 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되어라.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